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도산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회생과 서류들이 많이 다를까요?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경제적인 상태에 관련된 서류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이상하죠. 회생할 때 금융거래 내역, 은행에서 떼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파산할 때 서류가 따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서류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법원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의 차이냐면 회생은 내가 앞으로 계속 벌어서 갚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가형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파산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걸 환가해서 한 번에 청산을 해서 경제적 부대 상태를 일시에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완전히 별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산 관제인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신청서와 거기에 부수된 서류 목록이 파산 관제인들한테 모두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산 관제인도 이 재산, 특히 재산 환가 절차를 하다 보면 필요한 뭔가 누락되었다고 보이는 서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판결문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채무자가 사실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외부에 빼돌리는 어떤 일종의 사행위 같은 게 했다고 짐작되는 게 있으면, 그리고 또 관련 사건 내역이 보이는 게 있으면 그런 판결문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재산을 환가할 때 자기가 이 소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서류들은 보정명령이나 이런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파산관제에게 내야 되는 서류 목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재산에 관련돼서 파산관제인이 신청서상에 첨부된 서류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제출하는 유형의 서류는 무엇이든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급여소득이 있는 회생과는 다르게 파산은 만약에 소득이 있거나 나라에서 받는 수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파산이라고 해서 내 소득이 0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득이라는 게 급여 소득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 지금 경제적 부도 상태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비까지 빼고 나면 사실 이 채무는 어떤 회생 절차 이런 걸로 갚는 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소득 수준보다 채무 수준이 막대한 경우에도 파산은 가능한 거고요. 또 기초수급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자금이라든지 어떤 의료 수급 자금 같은 걸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있다는 거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없냐 보다는 그 소득의 성질이 무엇이냐 하나, 그리고 그 벌어들이는 소득의 수준으로 이 경제적 부도 상태를 다만 몇 %의 변제율이라도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냐 여부에 따라서 어떤 파산 선고와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파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선고와 면책 관련돼서는 법률에서 법원에 많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할 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산 절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서명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재산 목록에 관련된 서류 말씀드렸죠. 어떤 잔고증명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급금 확인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 관제인한테 모두 제출이 되죠. 이게 파산 관제인한테도 전달이 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파산 관제인이 이 재산 목록상에 있는 재산을 보고 어떻게 환가할지를 이제 자기가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경매에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결국 뭐 시가 감정도 하고 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에 비례해서 안보에서 배당을 하죠. 만약에 그 배당할 재산 자체가 없다고 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파산 절차를 폐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를 했는데 이 돈이 있긴 하지만 나눠줄 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 수준보다 상당히 미달돼서 부족하다고 하면 파산 절차를 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시 폐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산관제인의 주된 사무는 이 채무자 자산을 돈, 정말 금전으로서 환가하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